자, 지난번에 이어서 보충 자료 뒷부분 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의 종류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변수, 두 번째는 객체 속에 들어가 있는 멤버 중에 하나인 인스탄스 변수, 세 번째는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를 링크를 할 수 있는 것, 참조할 수 있는 것, 참조 변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또 다른 형태의 변수가 있어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자, 우선 이전의 예제를 보게 되면 인스탄스 변수, 객체 속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멤버들은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인스탄스 변수의 값을 읽어오거나 또는 값을 변경할 일이 발생이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각각의 인스탄스 변수에 대해서 get과 set 메소드를 만들어서 인스탄스 변수의 값을 읽어오고 값을 변경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좀 이따 예제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get 메소드, set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프로퍼티는 변수의 일종입니다. 근데 어떤 변수냐? 보시는 바와 같이 캡슐화한 겁니다. 자, 캡슐이 있죠? 이 안에 인스탄스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을 프로퍼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퍼티는 일반적으로 퍼블릭으로 지정됩니다. 자, 우선 설명을 하고 예제 코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프로퍼티. 자, 프로퍼티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퍼티와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는 특정 인스탄스 변수를 대상으로 그에 대해서 캡슐화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스스로 인스탄스 변수를 만들어서 캡슐 속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종류, 오늘 예제를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get이나 set 메소드를 쓰거나 아니면 퍼블릭으로 쓰는 것, 이거는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데이터 은닉과 연결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은닉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 여러분들 숙제 데이터가 있죠. 자, 여러분 숙제를 합니다. 노트북이나 PC에서. 자, 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출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어느 순간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외부 요인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분 숙제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패닉이 될 겁니다. 그만큼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해요.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인스탄스 변수를 의미합니다. 또는 지역 변수, 또는 참조 변수. 이런 것들, 변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장소예요. 메모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호하는 일,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를 은닉하고, 눈에 안 보이게끔 하고, 사용할 때만 가져다 쓰게끔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숙제, 파일과 같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코드상에 있는 이런 변수들의 데이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은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 자,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직접 이 내용들을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우리가 이 코드를 무시를 하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오너 코드에서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이 클래스는 뭐라는 거냐면은 은행 계좌하고 똑같아요. 은행 계좌, 우선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계좌 속에 있는 잔고,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인스탄스 변수를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만드는 과정. 자, 여기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add를 합니다. new item.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은 어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소스 코드 account.cs 파일이 생겼어요. 자, 어카운트 클래스입니다. 여기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만들 겁니다. 프라이빗. 우선 퍼블릭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외부에서 노출되게끔. 자, 타입은 스트링 타입. 계좌의 사람 이름 지정하기 위한 네임. 두 번째, 잔고. 자, 퍼블릭으로 지정합니다. 데시멀 타입. 자, 데시멀 타입은 부동소수점, 소수 자리가 있는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것. 플로트, 더블, 그리고 보는 데시멀 타입이 있어요. 데시멀 타입. 근데 플로트나 더블보다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가져옵니다.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가져온다는 말은 더 큰 숫자, 플로트와 더블에 비해 더 큰 숫자 또는 부동소수점 자릿수가 플로트나 더블보다 더 많은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는 타입이 될 거예요. 자, 이름을 밸런스로 합니다. 밸런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퍼블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메인 메소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생성자 어카운트 타입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어카운트 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new를 씁니다.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카운트 타입. 자, 아직 생성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객체 어카운트 1에 있는 name. 여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리고 값을 읽어와요. 어카운트, 잔고도 해야 되겠네. 밸런스. 어카운트 두 번째도 만들어 봅시다. 다시 1로 합니다. 밸런스. 밸런스 얼마? 10이라는 값으로. 10이라는 값. 그런데 여기 컴파일 오류가 생겼네요. 왜 그럴까요? 자, 소수점 자리가 있습니다. 실수예요. 자, 뒤에 식별자가 없으면은 여기 있는 실수는 더블 타입이 됩니다. 더블 타입. 근데 밸런스는 무슨 타입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데시멀 타입이에요. 따라서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의 타입과 왼편의 타입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죠. 얘는 더블 타입, 얘는 데시멀 타입.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데시멀로 바꿔줘야 됩니다. 식별자, 지시용, m을 씁니다. m을 쓰면은 10.0이 더블 타입이 아니라 데시멀 타입이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좌우측의 타입이 맞죠? 만약에 이게 플루트다. 그러면 여기에 f를 써야 됩니다. f. 더블이면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아무것도 안 씁니다. 데시멀이면 m을 써야 돼요.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시어를 사용해 갖고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퍼블릭에 요 스파이더맨 이름을 집어넣어서 객체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읽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퍼블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데이터 은닉 관점에서는 이건 좋지 않은 코드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스턴스 변수와 같은 중요한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또한 얘도 프라이빗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가볼까요? 어떻게 됐나?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가 나오죠. 메시지. 프라이빗인데 접근할 수 없는데 네가 왜 접근했냐?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프라이빗 멤버십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반드시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임과 밸런스 모두 퍼블릭입니다. 따라서 퍼블릭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접근해서 값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객체 제한 방법론에 맞게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밖에서 값을 변경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회 경로를 만들게 될 거예요. 우회 경로. 자, 우선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생성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생성자는 public. 자, 생성자는 다른 메소드와 다르게 리턴 타입이 없이 그냥 클래스 이름을 갖고 메소드를 만듭니다. 자, 괄호를 쓸 거예요. 자, C샵에서 나오는 모든 괄호는 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헤드.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갈 거예요. 헤드에. 자, 우선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두 곳에 값을 초기화를 하는 일을 생성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름을 갖고 오기 위한 name, account name라고 참조 변수 이름을, 매개 변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시멀 타입. 외부에서 들어온 숫자 값을 가지고 요 밸런스 값을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요 매개 변수 타입도 데시멀로 해야 됩니다. 자, 데시멀. 그 매개 변수 이름은 initial 밸런스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ody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읽어온 것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name 쪽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밸런스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읽어온 값을 통해서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될 겁니다. 생성자입니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객체 속에 있는 name과 밸런스를 초기화를 해주는 것, 갖고 온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들이 나열될 거예요. 메소드. 자, 메소드 첫 번째 메소드. 이 네임을 위해서 메소드를 만듭니다.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 변수, 즉 이 밖에서는 이 네임과 밸런스를 호출할 수 없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회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직접 네임과 밸런스를 직접 호출하지 말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 네임과 밸런스에 접근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setName을 호출합니다. setName, 퍼블릭으로 메소드를 하나만 입니다. 리턴 타입은 void, 이름은 setName. 자, setName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 이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는, 지금 만들고자 하는 메소드는 순전히 이 인스턴스 변수인 name, 얘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만드는 메소드, 즉 set, 즉 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메소드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set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뒤에 대상이 되는 것, name.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만들어요.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위해서 값을 세팅하기 위한 메소드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름이 아니라 이런 걸로도 상관없어요. 아무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값을 설정하는 것, set name을 씁니다. 뒤에 있는 이름은 변수 이름과 똑같지만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 자, 이렇게 만들어요. 자, 매개 변수 외부로부터 갖고 오는 이름. 자, 문자 이름입니다. string, o name이라고 쓰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body. 뭘 어떻게 할까요? set name. 요 참조 변수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기록하라는 거.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가져온 놈을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듭니다. set name. 즉, 요 name의 값을 외부로부터 읽어와서 값을 변경하는 것. set name입니다. set name이 있으면은 그 상대적인 get name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값을 읽어오는 것.
자, 만들어 봅시다. 자, get name을 합니다. 앞에 구조와 똑같아요. 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이 name, 인스턴스 변수, 여기 있는 것을 get, 가져온다. 가져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값들은 없어도 되겠죠. 자, return. 멤버들끼리는 서로 접근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멤버가 이 값을 읽어서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어요. getName이 같은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 안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 return, name을 리턴합니다. 그럼 return 타입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return 타입, string 타입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인스턴스 변수의 데이터를 은닉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놓고, 그렇지만 이 값에 접근할 경로가 필요하다. 우회 경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값을 변경하기 위한 setName, 그리고 값을 읽어오기 위한 getName을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메소드로서 만들게 됩니다. 짝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을 카피를 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set. 이름은 밸런스. 타입은 데시멀 타입을 외부로부터 가져와서, 이름도 좀 바꿔봅시다. 외부로부터 갖고 와서 그 값을 어디에 전달해요? 인스턴스 변수. 프라이빗으로 된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balance. 리턴을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값을 읽어와서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멤버들끼리는 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와서 리턴하고, 외부로 갖고 온 것을 여기에 값을 저장하기,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멤버들끼리는. 자, 여기 밸런스 무슨 타입이죠? 데시멀 타입입니다. 따라서 데시멀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함께 가져가는 우회 경로,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set과 get을 만들어 놨습니다. 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자, 프라이빗은 못하니까 여기 인스턴스 변수 set name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인수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참조 변수가 접근하는 겁니다. 참조 변수가 우회 경로인 set, 밸런스,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하니까 컴파일 오류가 없죠. 아, 이게 생성자가 매개 변수를 하나 조금 전에 만들었네요. 자, 뭘 만들었을까요? 어카운트 이름과 초기 잔고값 두 개에 대해서 생성자로 호출하는 인수,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제인 그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 초기값 50.0. 자, 컴파일 오류가 생겼죠. 왜 그럴까요? 숫자만 쓰면은, 소수점 있는 숫자만 쓰면 더블 타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받는 쪽에서는 데시멀이네. 따라서 여기 끝에 m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생성자, 자, 여기서 new 메모리를 가져오고, 이 메모리 속에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멤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메모리 속에 집어넣고, 3단계 그 메모리 속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멤버들 가운데 생성자를 호출한다. 인수는
존 그린이라는 문자열과 데시멀 타입의 50.0을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할당 연산자를 쓴다고 했어요. 인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 인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다. 그럼 이게 제인 그린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인수 50.00, 50.0 이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할당 연산자의 5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인수는 매개 변수의 오른편에 위치한다. 인수는 매개 변수의 오른편에 위치한다. 그러면 존 그린을 읽어서 어카운트에 들어가고, 어카운트는 다시 네임,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네임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완성됐죠? 자, 오른편에 객체를 만들고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멤버를 복사해 놓고 그 가운데 생성자로 호출해서 이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네임과 밸런스의 값을 제인 그린 그리고 50.0으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이게 완성된 객체예요. 그것을 account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링크를 하게 됩니다.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setName을 호출합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래서 값을 존 그린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스파이더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setBalance, 조금 전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 속으로 가서 그 멤버들 가운데 setBalance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인수를 10.0으로 전달해요. 그럼 setBalance에서 하는 일은 어딨죠? 여기 10을 가져와서 객체 속에 있는 밸런스를 10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초기 잔고 값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입금 값을 입금합니다. 통장에 입금을 해요. 그를 위한 메소드를 만듭니다. public 리턴 타입은 void 메소드 이름은 deposit 이름을 정해요. 외부로부터 갖고 오는 입력값 데시멀 입금값 deposit amount. 자,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초기 값을 가지고 초기 잔고 값을 가지고 새롭게 입금된 값 만약 30을 입금했다. 그럼 30이 밸런스에 더해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body를 만듭니다. 자, 외부로부터 온 요 추가되는 값 거기에 더해서 잔고를 더합니다. 밸런스 잔고를 더해요. 그러면 만약 초기 잔고 값이 100이었다. 그런데 디파짓으로 호출하면서 10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잔고가 어떻게 되겠죠? 100 더하기 10 110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밸런스의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최초에 밸런스에는 100이 있었고 그리고 디파짓 입금되는 값이 10이었다.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이쪽 오른쪽 표현식은 110이 되겠죠. 그 110을 기존에 100이 있던 이 참조 변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밸런스는 110으로 갱신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쭉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그냥 두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참조 변수를 만듭니다. account2 new 마찬가지 객체를 만들 거예요. 자, 이 객체를 만들 때 우선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데시멀 타입으로. 자, 데시멀 타입 여기에 값은 뭐라고 할까요? 자, 변수 이름은 이니셜 밸런스로 하겠습니다. 이니셜 밸런스. 여기에 초기값 마이너스 10으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카운트 동일하게 생성자를 위한 인수 존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존 블루.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앞에서 설정된 -10이 들어가 있는 지역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역 변수.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네요. 자, 오른편에 존 그린 50을 갖고 있는 객체, 그리고 존 블루, 자, 제인 그린을 갖고 있는 객체. 두 번째는 존 블루, 이름과 잔고는 -10을 갖고 있는 객체. 그리고 이 두 개 가까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 2개. 그리고 지역 변수 하나. 총 5개의 메모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콘솔. 그리고 write line. 그리고 문자열 보관하고 표시를 해서 1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이게 account 1. 자, 문자열 보관이니까 변수에 대해서는 괄호를 해야 되고, 자, 참조 변수 1입니다. account 1. 그러면 이 어카운트는 이 오른편에 만든 제인 그린, 그리고 밸런스는 50이라는 갖고 있는 이 객체를 가리키는 놈이에요. 점을 합니다. 그 가운데 getName을 가져와요. getName.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럼 어떻게 될까요? account1이 가리키는 이 객체 속에서 getName을 호출합니다. getName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 있네요. 이 객체에 있는 name을 읽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문자열로. name은 뭘까요? 존 그린, 제인 그린. 그 다음에 문자열을 집어넣고, 두 번째 밸런스를 읽어옵니다. get balance. 그럼 무슨 값을 읽어올까요? get balance.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인스턴스 변수인 밸런스 값을 읽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밸런스 값은, 객체 속에 있는 밸런스 값은 뭐죠? 50이에요. 50이 출력이 될 거예요. 50. 자,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 갖고 account 2가 가리키는 객체, 즉 존 블루, 그 초기 값은 -10.0, 이걸 가리키는 놈을 또 출력을 해봅시다. 자, 1을 하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getName, 2에 포함되어 있는 getBalance 호출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Ctrl F5. 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왔어요. 존 그린, 첫 번째 객체, 이 속에 있던 제인 그린, 그리고 값 50.0. 두 번째, account 2가 가리키는 존 블루, 초기 값은 -10. 그것을 getName, getBalance를 통해 갖고 가져온 값.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우의 경로를 통해서 getName과 getBalance를 통해서 name과 balance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private 값을 읽어왔어요. 우의 경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디파짓을 해봅니다. 디파짓. 자,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입금되는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기 때문에 리드라인 입력합니다. 그럼 문자열이 입력이 되겠죠. 그 문자열을 데시멀 타입으로 변경을 합니다. 파스를 해야 되겠죠. 파스.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그 문자열을 데시멀 타입으로 바꿔서 실수화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받는 쪽이 있어야겠죠.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는 쪽 데시멀 타입이겠죠. 똑같이, 자, 세컨드 밸런스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지역 변수를. 자,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을 데시멀로 바꿔서 그 데시멀을 지역 변수인 세컨드 밸런스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 할당된 값, 이걸 갖고 디파짓을 합니다. 자, account 1 참조 변수
여기 있는 것 가운데 디파짓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디파짓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인수는 데시멀 타입으로 돼야 되겠네. 데시멀 타입. 즉, 앞에서 입력한 요 값으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호출자입니다. 얘는 인수고 피호출자로 갑니다. 여기 있어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오른편에 둡니다. 인수를 오른편에 둔다. 매개 변수의 오른편에, 할당 연승자의 오른편에 인수를 둔다. 그러면 세컨드 밸런스 이 값을 읽어서 이 디파짓 어마운트로 가고, 이 디파짓 어마운트에 있는 값을 읽어서 기존에 있던 밸런스 값과 더해서 그 결과를 밸런스 메모리 공간에 할당한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똑같이 앞에서 있었던 요 두 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getName과 getBalance 모두 가져와요. 지금 우리가 뭘 했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어서 어카운트 1 쪽에 기존에 50이 들어가 있는 이 객체 속에 디파짓을 하는 겁니다. 디파짓. 자, 실행을 해봅시다. Ctrl F5. 자, 여기 깜빡이죠? 여기에 30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깜빡이죠? 깜빡이는 부분이 21번째 줄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기다리는 부분이에요. 자, 30을 집어넣습니다. 30.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30이라는 값은 문자예요. 현재 여러분들. 그 문자는 데시멀 타입으로 변경해서 세컨드 밸런스 지역 변수에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엔터. 자,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제인 그린 객체 속에 밸런스는 50이었는데 30이 돌아가서, 즉 23번째 줄 디파짓이 수행되고 나서 그 결과에 밸런스는 80이 됩니다. 존 블루는 기존의 값 그대로 갖고 있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파짓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게 뭐라냐면은 자, 여기에 문장을 하나,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문장을 시간 관계상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하는 거, 어카운트 1을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집어넣어라. 지금 뭐라겠죠? 어카운트 1에는 무슨 이름으로 했죠? 제인 그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꿀 거예요. setName을 통해 갖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금 전에 예제에서 50에서 디파짓을 해서 80으로 됐습니다. 근데 밸런스 값을 통째로 여기서 입력하는 값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setBal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자, 봅시다. 실행. 자, 이렇게 됐죠? 30을 입력합니다. 자, 조금 전에 결과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꿀 거예요. 뭐를 위한? 어카운트 1이 가리키는 객체에 있는 이름을 바꿀 겁니다. 기존 이름은 제인 그린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스파이더맨으로 바꿀 겁니다. 스파이더맨.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 있는 29번째 줄에서 스파이더맨을 읽어서 또 다른 지역 변수인 new name이라는 지역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new name은 스파이더맨이 되겠죠. 문자열이. 그 문자열을 갖고 setName을 호출합니다. setName. setName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setName. 스파이더맨이 들어가 있는 second name. 스파이더맨. 그것을 기존에 있던 제인 그린. 요 값을 바꾸게 될 겁니다. 기존에 제인 그린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스파이더맨으로 덮어 씌우기를 할 겁니다. 바꿀 거예요. 그것이 하는 것이 setName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이니셜 밸류. 자, 이니셜 밸류. 어카운트 1이 가리키는 객체. 어카운트 1이 객체. 50이었다가 80으로 변경됐습니다. 3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서. 그것을 1000으로 바꿀 겁니다. 1000. 엔터를 쳐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이라는 값이 읽혀져서 데시멀로 변경한 다음에 데시멀로 변경한 1000을 가지고 셋 밸런스로 호출합니다. 어디에 있는 셋 밸런스? 어카운트 1이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셋 밸런스. 그럼 셋 밸런스 여기 있네요. 1000이 들어옵니다. 1000을 기존에 있던 80을 바꾸게 되는 거죠. 1000으로 밸런스 기존에 80이라는 값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럼 밸런스 어카운트 1이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1000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32번째 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여기 67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000으로 바뀌었죠. 50이었다가 23번째 줄에 디파짓 30이 들어간 바람에 80으로 됐고, 그리고 여기에 셋네임을 통해서 30번째 줄에 있는 셋네임을 통해서 이름이 스파이더맨으로 바뀌었고,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밸런스 32번째 줄에 있는 셋 밸런스 얘를 통해서 80이 1000으로 바뀌어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두 번째 객체 존 블루, 이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데이터의 은이 객체 지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은 인스턴스 변수예요. 인스턴스 변수를 퍼블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익의 관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프라이빗으로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일이 생깁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get 이름으로 또는 set 이름으로 지정된 메소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런 get과 set을 통해서 private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는 데이터 은익을 하기 위해서 get과 set을 이용해 갖고 접근할 수 있게끔 우회 경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자, 지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스턴스 변수가. 근데 만약에 인스턴스 변수가 100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래와 같은 get과 set 메소드를 2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아주 단순한 코드들이에요. 자, 이것을 많이 작성하게 되면 이 클래스가 굉장히 덩치가 커지겠죠. 자, 그것을 대신해서 만든 것들이 지금 get과 set 메소드를 대신해서 나온 것이 프로퍼티입니다. 자, 프로퍼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프로퍼티. 인스턴스 변수와 비슷한 유형, 모양을 갖고 있어요. 메소드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get과 set 메소드가 아닌 프로퍼티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몇 개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프로퍼티. 이름은 관례적으로 이 프로퍼티에 대응되는, 즉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 변수 이름과 비슷하게 집니다. 비슷하다는 말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퍼티 이름을 정하는 거죠. 프로퍼티 이름. 자, 프로퍼티 이름. 자,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는 네임, 소문자로 시작하는 네임. C샵에서는 두 개가 별도의 이름입니다. 식별자예요. 자,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프로퍼티는 얘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즉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되는 인스턴스 변수 이름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프로퍼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프로퍼티는 변수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가 없어야 돼요. 헤드가 없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접근자가 있어야 됩니다. get 접근자, 소문자로 되는 get 접근자, get. 아까 get 메소드에서 뭘 한다고 했죠? 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퍼티에도 get 접근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body가 있어야 됩니다. 자, return.
값을 읽어서, 여기 있는 값을, 캡슐 속에 있는 값을 읽어서 외부로 던져주는 역할. 프로퍼티예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접근자, set이 있습니다. set. set 메소드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값을 할당을 할 거예요. 어디에? name에. 자, value라는 식별자를 씁니다. 리저브드 키워드예요. C샵에 쓸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반전이 됐어요.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리저브드 키워드, 즉 C샵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우선 이 설명은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name에 대응되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의 프로퍼티로 캡슐화할 수 있게 됩니다. 캡슐. 자, name. 그 다음에 밸런스도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자, 이걸 지우고 밸런스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만들 겁니다. 메소드, 프로퍼티는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이 안에 접근자를 지정을 해놔야 돼요. get 접근자. 자, get 접근자 하는 역할은 이 값을 밸런스, 즉 캡슐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인 밸런스의 값을 읽어서 외부로 리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set 접근자. set 접근자는 외부로부터 값을 읽어서 그 값을 밸런스에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get과 set 각각에 대응되는 인스턴스 변수에 대응되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 네 개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두 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한번 가볼까요? 클라이언트 코드. 자, 여기서 아까는 get name과 get balance로 호출했어요. 그런데 프로퍼티를 그냥 호출합니다. 마치 변수처럼, 지역 변수처럼. 자, 이렇게 지역 변수 집어넣는 것처럼 그대로 지역 변수처럼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밸런스도 마찬가지. 어카운트 1에 있는 프로퍼티인 밸런스를 접근한다. 밸런스 접근한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고 get 메소드, set 메소드는 현재 없으니까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딱 한눈에 보이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선 첫 번째, 코드가 get과 set 쌍쌍이 두 개씩 있었는데 하나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마치 변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 변수를 퍼블릭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변수 이름처럼 쓰게끔 할 수가 있죠. 쓰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다 묶어놓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고 지금은 프로퍼티를 사용했습니다. 프로퍼티. 자, 그 뒤로 또 계속 가볼까요? 자, 여기 코멘트 묶였던 것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복사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까와 동일한지. 자, 이렇게 초기 갖고 3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객체, 제인 그린이 있던 그 객체 속에 밸런스 값이 80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와 동일합니다. 아까와 동일해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썼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메소드 이렇게 가로를 넣으면은 좀 코드가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프로퍼티를 쓰면은 변수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클라이언트 즉 클래스를 만든 누군가가 오너 코드 이것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좀 더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괄호와 같은 기호가 없이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아래도 내려가 볼까요? 이 아래도 해제를 해보고. 자, 리드 라인 들어와서 자, set 메소드 없습니다. set name 없어요. 자, name 쪽에
값을 할당할 겁니다.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할당 연산자를 썼습니다. 인수로 쓴 게 아니라. 자, 밸런스도 마찬가지 프로퍼티를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인수가 아닌 할당 연산자를 써서 괄호를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어요. 그래프 파일을. 자, 여기 아까 결과에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자, 어먼트 이름 스파이더맨 보고 초기값은 1000으로 수정을 했어요. 자, 아까 첫째 예제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아까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썼어요. 우회 경로를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지금은 프로퍼티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퍼티. 아까보다 좀 더 코드가 좀 깔끔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렇게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자, 여기서 각각에 대응되는 프로퍼티. 밸런스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퍼티. 자, 이것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이 안에 운익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get과 set으로 한번 볼까요? 자, account 1. 거기에 name을 호출합니다. name.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독으로 읽어오는 역할 또는 할당 연산자에 이 account name이 들어가 있을 경우. 자, 약속이에요. 규칙.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으로 존재를 하는 프로퍼티 또는 할당 연산자의 R 밸류 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R 밸류 쪽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name 프로퍼티는 자, 호출된 지점으로 갑니다. name 여기죠. get으로 갈까요? set으로 갈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단독으로 존재해야 된다든지 또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다면은 get으로 들어갑니다. get의 위치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name 값을 읽어서 return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그 반대가 될 경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습니다. 프로퍼티가. 아까 다시 한번 할당 연산자의 프로퍼티가 오른쪽에 있다. 또는 단독으로 존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get 접근자의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턴돼서 끝. 그런데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프로퍼티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set으로 갑니다. set. 이 지점으로 들어가요. 이 지점으로. 근데 이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프로퍼티가 호출되면 set으로 간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R 밸류 값은 여기에 밸류 지점으로 갑니다. 즉 여기서 이해해서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new name 요것이 밸류 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값이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스파이더맨 이게 들어왔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스파이더맨에 있는 지역 변수 new name 요 new name은 set의 밸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읽어서 name 즉 여기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밸런스를 한번 조건을 한번 줘봅시다. 만약에 외부에서 값을 변경할 때, 즉 여기와 같이 밸런스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아까 1000을 입력을 했죠. 1000을 입력받은 걸 데시멀로 변환해서 그 1000을 밸런스의 값으로 변경을 하는 것. 1000이라는 값을 읽어서 밸런스에 기존에 있는 값을 1000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밸런스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퍼티에 set으로 갑니다. set으로 가. 그리고 오른편에 1000이라는 입력된 이 데시멀 값. 그 값은 밸류 쪽에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게 1000이 되겠죠. 1000. 그 값을 읽어서 밸런스의 값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입력을 할 때 조건을 봅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요. 마이너스 잔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if 만약에 value 입력된 값이 할당 연산제 오른편에 있는 값이 0보다 클 경우에만 바꿔라. 큰 경우에만 바꿔라. 라고 조건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조건, 유효성 검사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통해 갖고 입력된 이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는 유효하지 않은 값이다. 없는 값이다. 라고 해서 1000으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아까 마냥 30을 입력을 했어요. 현재 객체, 첫 번째 있는 객체는 80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객체는 마이너스 10. 자, 이름을 바꿉니다. 스파이더맨.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어카운트 1의 밸런스 값을 현재 80이에요. 이것을 마이너스 1000으로 바꿀 겁니다. 바꿔지나 볼까요? 엔터 칩니다. 기존 8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기존 80.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입력된 마이너스 1000이 밸런스의 셋으로 가서 셋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1000이 마이너스 1000이 0보다 크냐? 물어봅니다. 아냐? 아닙니다. 노예요. 그럼 블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존 80을 그대로 유지해서 화면에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기존 80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입력된 값의 유효성 검사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밸런스는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건너뛴다. 아니면은 그에 대한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를 여기에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name,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것, 이 프로퍼티, name 프로퍼티를 보면은 이거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해요. 즉 외부로부터 값을 여기 있는 name이란 값을 그냥 읽어서 바깥으로 보내고 또 바깥에서 들어온 값을 이 name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하는 일, 아주 단순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지웁시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 자, 아래에 있는 밸런스는 사용자가 편집을 해서 주관적으로 이 밸런스 프로퍼티에서 만든 거예요.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입니다. 지금 네임에 대한 프로퍼티,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자동, 즉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프로퍼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를 프로퍼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관례적으로 프로퍼티는 대문자로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퍼블릭으로 합니다. 프로퍼티는 목적이 외부로부터, 즉 참조 변수로부터 접근 가능한 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는 퍼블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자동 구현 프로퍼티 괄호 열고 get 식별자와 set 식별자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써요. 자, 이 name은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된 겁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 자,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자, 아까 요게 있었죠. 자, 브레이스 다음에는 우리 이전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단을 나누는 단위 브레이스입니다. 브레이스 뒤에 마침표는 없는 것처럼 세마이콜론도 없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뭐냐? 컴파일러가 name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name. 근데 그 안에 캡슐 속에 있는 프로퍼티를, 아니, 인스턴스 변수를 컴파일러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퍼티는 외곽에 쌓여있는 캡슐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인스턴스 변수,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이름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스트링 타입의 소문자 이름을 갖고 있는 name. 이것을 만들어 자동으로 넣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 내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이것은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만들 것 뿐이에요. 자, 정리하면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주는 거다. 이름은 사용자가 지정한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네임을 통해서 프로퍼티를 만든다. 컴파일러는 이 프로퍼티 안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name, private 타입의 name, 이것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다음에 생성자 쪽에서 요거 컴파일러 오류가 생겼죠. name,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내부에서도 멤버십을 갖고 있는 놈들끼리도 이 안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 가족끼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자, 이를 통해서 밸런스 이런 것들을 모두 정의를 해줍니다. 자, 실제 구현되는 거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밸런스 직접 여기에 접근을 했습니다.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퍼티를 여기에 만들었죠. 이거를 써봅시다.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 변수를 쓴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밸런스를 썼어요. 프로퍼티를 썼습니다. 프로퍼티. 자, 어떻게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줄로 갑니다. 제인 그린 50.0. 이걸 갖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호출. 자, 이쪽으로 갔죠? 여기, 그래서 제인 그린이 들어갑니다. 인수가 들어가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뭐가 들어갈까요? 50.0을 읽어서 두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존 그린 들어왔습니다. 프로퍼티에 접근합니다. 직접 접근해요. 즉, name이라는 값을 존 그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name 캡슐 속에 안에 있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name 속에 존 그린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밸런스 50이 들어옵니다. 50, 밸런스를 변경을 해요. 밸런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의 왼편에 있다. 그러면 set으로 갑니다. set으로 가요. 그리고 밸런스 5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던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값 어디로 갈까요? value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50.0 그리고 얘도 50.0이 됩니다. 자, 50 0보다 크다. yes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50이라는 값을 밸런스에 할당을 합니다. 즉, 여기 있는 값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로 인수로 들어온 두 개를 매개 변수로 1차 수용을 하고 수용된, 저장된 이 값을 프로퍼티로 호출한다.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자동 구현 프로퍼티 내에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동 구현 프로퍼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들어오는 50이라는 값, 이것을 밸런스에 집어넣습니다.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어요. 그럼 밸런스 중에 set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던 이 값, 이것을 조금 전에 있었던 value 쪽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은 0보다 크다. yes, 안으로 들어갑니다. 50.0을 밸런스, 즉 이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자,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실행 결과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은 첫 번째는 get과 set 메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해서 들어갔던 일. 두 번째는 get과 set 메소드를 제외하고 프로퍼티, 즉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name에 대해서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로 만든 것. 이 결과 모두 세 개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1000이라는 값을 다시 입력을.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동일한 결과지만 코드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코드.
매우 심플해졌어요.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설명을 위해서 썼던 것들 원래는 없어야 되죠. 자, 우선 인스턴스 변수 있었던 자리에 프로퍼티, 자동 구현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 그대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줄에. 생성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이 안에 프로퍼티로 바꿨던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밸런스,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 그리고 디파짓이 나옵니다. 코드가 굉장히 심플해졌죠. 클라이언트 오너 코드에서는. 그리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굉장히 괄호와 같은 기호가 없이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자, 프로퍼티의 장점이에요. 프로퍼티 장점. 자, 프로퍼티는 인스턴스 변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변수의 일종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접근자가 있었어요. 접근자, get과 set. 프로퍼티 밸런스 타입은 퍼블릭입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밸런스를 통해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밸런스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위아래 있는 get 접근자, set 접근자 모두 퍼블릭입니다. 즉, 프로퍼티에 지정된 이 한정사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set에 대해서 프라이빗으로 한번 해봅시다. 프라이빗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get은 퍼블릭이 맞고 set은 프라이빗이 됩니다. get은 기존 없기 때문에 퍼블릭이지만 set은 프라이빗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 부분에서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밸런스에 접근합니다. 그 밸런스 프로퍼티 가운데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나요? set으로 들어갑니다. set. 들어가려다 보니까 프라이빗이에요. 그 프라이빗은 뭐라고 했죠?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게 되죠.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만.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set이 프라이빗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는 반드시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거나 또는 단독으로 존재를 했을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즉, 단독으로 있다는 말, get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막아놓는 것. 그래서 이것을 read only, 읽기만 할 수 있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 이 경우에 값을 변경할 수 있는 set, 참조 변수가 접근할 수 있는 set, 이것을 프라이빗으로 막아놨어요. 참조 변수가 set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프로퍼티는 read only, get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읽기만 할 수 있는 것, 즉 단독으로 있거나 프로퍼티가 또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read only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read only 프로퍼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set은 퍼블릭으로 다시 환원시켜 놓고, 자, 프로퍼티가 있어요. 또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것, 변경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두 개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선언된 지점. 두 번째, 여기와 같은 경우는 100.0. 이렇게 선언된 지점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생성자에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기본적으로. 물론 이 아래에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선언된 지점,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는 선언된 지점에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초기화를 안 해놓으면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써있는 초기화는 문자열, 아무 공백 문자, 없는 것, 문자열이 없는 것, 이것은 널로 초기화됩니다. 여기와 같은 경우는 0으로 초기화되죠. 초기화된 이후에 생성자가 호출할 때 그때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인스턴스 변수는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중요한 값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하면 클래스 밖,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회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get과 set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get과 set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져요. 오너 코드에서도 길어지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괄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잡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개선한 게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를 캡슐화해 놓은 또 다른 형태의 변수. 변수에는 프로퍼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대응되는 이 밸런스 프로퍼티를 위해서 만든 대문자의 프로퍼티.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퍼티.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를 갖고 있다. 프로퍼티.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 또는 아주 단순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 네임과 같은 자동 구현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프로퍼티든 인스턴스 변수든 선언된 지점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고 이에 따라서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고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퍼블릭의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퍼블릭의 프로퍼티, 그리고 퍼블릭의 메소드, 이런 호출 관계, 이걸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접근해야 됩니다. 코드 그 자체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를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참조 변수에 의해서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 호출되는 관계에서 객체 내에 피호출 메소드 또 피호출 프로퍼티 어느 지점에 들어가고 그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수행되고 그 일들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프로퍼티 또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경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합니다. 자, 오늘까지 4장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5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